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서북부 지역이라고 하죠. 네. 서울 서북부 지역 마포, 서대문, 은평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더 많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원 옛날에 이제 감정원이죠. 네. 거기서 11월 첫 주 수급 지수를 발표했는데 서부권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왔다. 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너무 이제 저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일단 지금 관만기에 들어섰다. 근데 관만기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관만기가 들어서는 곳은 네네. 지금 이전까지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지역들이 이것 봐라. 조금 멈춰야 되나? 조금 네네. 좀 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동안 물 들어오던 것이 네.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그게 들어와야 되는 신호였다면 네. 오히려 그 지역에서 일단 한번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제 여기서 그 기사에서는 뭐 마포, 서대문, 은평 이렇게 맞아요. 표현을 했지만 네네.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그 통계 수치상에서 나와 있는 그 특정 지역의 수치 때문에 그렇게 적었을 뿐 네. 제가 볼 때는 관점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서울의 중심지가 아닌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려고 했던 지역이 조금 주춤해지는 현상 네. 중에 대표적인 지역으로 세 지역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신고가보다 가격을 낮춰서 내놔도 매수 문의가 뜸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공덕동 요 근처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아무래도 수요가 줄었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게 이제 수요가 네. 줄어들었던 거가 네.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거 집을 사야 되나? 근데 사러 가서 보니까 와, 이거 맨날 신고가네? 네. 이렇게 비싸도 사야 되는 거야? 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변 분위기는 계속 신고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네. 사야 된다는 거에 쫓겼는데 마음 심리가. 네네. 이제 심리적으로 뭔가가 이제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니까 이때 신사임당님도 사라고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보고 부동산 사라 그러면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싸게 주면 사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지. 뭐 사람들이 내가 비싸게 더 주고 살 그런 거는 아니죠. 네, 지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신문 기사에서까지 이렇게 나와. 그런 상황이면 지금 당연히 근데 그 중에 또 팔려고 네. 하는 사람들은 급한 사람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네. 조금만 더 올려보려고 했다가 깜짝 놀랐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물건들이 아무래도 금매 가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결국에는 그때 그 대출 규제 뭐 금리 인상 이거 나온 이후에 일단 지금 한 3, 4주 정도의 분위기가 나타난 거죠. 네네. 근데 이 현상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될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좀 더 생각은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아직까지는 판단을 할 때 네네.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내년도 대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 가격. 전세 가격. 네,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죠. 이게 진짜 다음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뉴스인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123주예요. 12주가 아니라. 그렇죠. 1년이면 50 몇 주잖아요. 네네네. 그럼 60주라고 치고 그냥 계속 오른다는 그냥 거예요. 2년 내내 오르고 있는 근데 중인 문제는 거예요. 내년이 더 문제라고. 내년은.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는 앞에서 본 기사에서는 매매가가 주춤, 뭐 매매 지수가 뭐 전환, 뭐 네, 네. 이런 쪽의 얘기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네. 거기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오히려 전세 가격은 지금 2년 내내 올라가고 있고 네. 내년에 관련된 내용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전세 가격은 사람들이 어쨌거나 집에 살긴 살아야 되니까 매매 안 하면은 전세하겠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인 게 되게 비탄력적이에요. 갑자기 그 매매 아니면 전세 말고 또 다른 게 있느냐. 갑자기 운막 하나 내가 마음대로 지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매매 아니면 전세인데 매매 가격이 움츠러드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전에 내년에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이 소지에 시한폭탄이 하나 숨어 있는 거죠. 어떤 게 숨어 있나요? 일단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 예, 계약갱신 청구권을 지금 작년에 썼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네. 2년 만기가 돌아와요. 네. 그러면 5% 인상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그동안 전세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네. 5%만 올렸던 집주인들이 지금 현재 그분들은 이제 내보내거나 네. 또는 원래 주변 전세 가격에 해당되는 만큼 가격을 올리고자 하겠죠. 그러면 5% 이후에 올라갔던 그 높은 전세 가격의 상승률만큼이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게 된다면 네. 그 지금 전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으로 파급될 수 있는 또는 이제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있다라고 하는 게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링컨정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부동산 정치 논리가 아니라 금리나 공급 같은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게 네. 사실 아닌 것 같아도 정치 논리가 숨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지금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논리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네, 공급 늘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소탐 대실하지 말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최대한 해가지고 빨리 늘릴 수 있는 거 늘리고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계속 올라갈 것이다. 전세 가격이 내려갈 만한 요인은 없나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든 매매 가격이든 결국 중요한 거는 공급이잖아요. 공급인 부분인데 네. 공급 부분이 내년 후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날 가능성은 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여기서 있는 한정 물품을 가지고 매매 아니면 전세인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세 가격, 전세 부분이 그렇다고 늘어날 부분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결국 전세 가격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내년부터는 뭐 전세 자금 대출 분할 상환해야 된다. 원금 네. 일부 네네. 한 5% 정도 네. 분할 상환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5% 이상 10% 이내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럼 전세자금 대출 요즘에 알아보면 한 3%에서 3.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전세를 산다는 건 내가 8.5%의 금융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과 그 전세자금 금리가 마치 네. 8.5%가 된 거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5% 내 돈이라고 하더라도 만기에 갚아야 되는 거에 95%는 여전히 원금으로 남아 있거든요. 네. 사실상 5%의 부담감이 추가가 된 상황이에요. 네. 아마 이거는 그 원리금 분할 상환 해보신 분들은 확 와닿으실 텐데 이자만 납부하다가 원금 일시 상환하는 것과 네. 원금 일부 상환하다가 마지막에 또 원금 일시 상환하는 거랑 사실상 크게 내가 갚아나가는 건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5% 원금을 해준다는 건 이자가 5% 이자에서도 5%만 빠진다는 거고 그러면 원래 이자는 그대로고 거기다가 원금 5%가 얹어지니까 사실상 이자를 내가 8점 몇 프로 갚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죠.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전세 수요의 위축이 되지 않을까. 네. 비싸지니까. 네. 지금 집도 서울 집도 아까 얘기하신 게 비싸서 수요가 줄었다면서요. 네. 그럼 전세도 이렇게 비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그 일반적으로 더하기 빼기 하는 어떤 그 공식에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이 맞죠. 네네. 근데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어떤 그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기 위해서 그 앞 조건이 일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분들이 돈이 부족하거나 뭐하거나 하게 되면 네. 가정했던 거랑 상관없이 결국 그 옆 동네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제가 볼 땐 그래서 비싸지면. 네, 비싸지니까 서울이 비싸지면 경기도로 간다, 인천으로 간다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네. 거는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결국 그 얘기는 서울은 주춤할지 몰라도 또 다른 곳이 움직인다라고 네. 하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어딘가엔 살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뭐 더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동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네. 뭐 매매수가 줄고 전세수가 늘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딱 가둬놓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네,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가둬놓고 살 수 있는 건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결국 자기의 만족도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옆 동네로 이동하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결국 그 전세 가격의 상승이든 뭐든 이런 현상들이 네. 옆으로 퍼져나가게 되겠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다 실거주니까 네. 전세를 해놓고 비워놓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러네. 그래서 전세 가격 부분이 계속 옆으로 번져나가면서 주변으로 오히려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 네. 또 내년 어느 순간에는 가격이 오른다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지금 현재는 서울 수도권의 분위기가 주춤하지만. 네. 거기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 비용이 워낙 비싸진 상황이라서 네. 지금 까딱 잘못 팔았다가는 다시 저점에 잡았는데 들어간 돈 나간 돈 다 합쳐보면 그냥 그 자리 아니면 더 손해일 수도 있는 상황. 그렇죠. 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팔았다 다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내가 하락이 예상돼도 네. 이걸 판다는 거는 미친 짓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팔면은 이 돈 가지고 다시 이 동네 못 와. 그죠? 왜냐하면 각종 거래 비용, 세금 네. 이것 빼고 나면 다시 하향 이동해야 돼요. 팔고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으려면 거래 비용이 싸져야 되는데 네. 지금은 팔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는 팔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팔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고. 팔 수가 없는 거죠. 네. 내가 예를 들어 팔고 더 하급지로 갈 거면 왜 팔아요? 어차피 내가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네. 움직이고 싶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고 네. 그러니 이제 그러지 않아도 공급은 줄어든다고 하지. 결국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살 데가 없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파생처럼 나타나면서 그래서 거래량이 없구나. 가격이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